네, 오늘도 어김없이 강수지 씨의 보랏빛 향기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여정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기현 의원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냈어요? 예. 네. 일단 국회의원 된 지가 이제 얼마 되셨습니까? 뭐 1년 조금 더 됐죠. 1년. 예. 어떠세요? 아유, 가고는 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1년. 예. 좀 쉬려고 했는데 뭐 쉰다는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만 예.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거 잘하고 풀려고 했는데 풀 수 있는 시간이 없네. 예. 그동안 국회의원들을 돕거나 네.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네.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오늘 네. 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라면서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다. 그럼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돼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하는 회의나 뭐 의문 같은 것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뭐 약간의 회의감도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책임이 크고 권한도 큽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한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에 스스로가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능하면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 좀 비판하고 네.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 네, 네. 또 그런 유권자들 만날 때는 어떠세요? 좀 억울할 때 있죠. 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나름대로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굉장히 자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도승처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받는 비판들이 있어요. 예. 그런 비판이 있을 때 좀 섭섭하긴 하지만 뭐 선출되어서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공복된 자세로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섭섭할 때도 있지만. 섭섭할 때 예. 있죠. 의원님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어쩔 예. 때는 동네에서 좀 다니다 보면 약간 머슴 취급도 상머슴 취급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물론 머슴입니다. 예. 머슴인데 좀 과도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약간 욱할 때도 있지만 예. 뭐 저희 참는 것이 운명이죠. 숙명. 예. 알겠습니다. 이기현 의원하고는 제가 정치부 기자할 때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죠. 알게 돼서 예. 이렇게 또 국회의원 되신 거 보니까 저도 또 좋습니다. 예. 아이고 저도 영광입니다. 예. 이주영 의원님은 제가 말씀만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뵌 거는 네. 처음인데 개혁신당 뭐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또 마찬가지로 초선 비례의원이신데 네. 대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1년 1개월 정도 됐는데 이 정도로 많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하고 다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정말 한국의 근현대사를 속성으로 배우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병원에 있었던 예. 사람이라 생각보다 내가 응급실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분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을 보는 이런 관점이나 방향이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일을 할수록 질문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예. 점에서 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 출신이시니까 또 네네. 의사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다 그래서 네. 이 지난 한 1년 넘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네. 의료계에 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은경 청장 지명한 건 참 잘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 과정이 있었고 중간에 또 여러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명하시는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수락하시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적합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네. 보건 영역도 있고 그 보건 안에 의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복지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게 늘 딜레마죠. 네, 예. 그 전체 영역을 굉장히 잘 아우르고 포괄적으로 또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자리여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코로나의 한가운데에 응급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부의 이런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가장 피부로 느끼면서 일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실제로 뭐 WHO 지침 같은 거를 제가 매번 새롭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다시 보기도 했고 또 비교할 만한 일이 많기도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청문회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뭐 개인적인 이런 것도 뭐 앞으로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정부의 방향성과 또 전문적인 식견에서 가야 할 또 당위 이런 것들이 또 다를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좀 뭐 청문회 잘 해보고 알겠습니다. 또 임명되시면 예. 또 열심히 하시기를. 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켜보자. 네. 예, 알겠습니다. 의사 출신이라고 무조건 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은 오늘 또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서 처음 뵈갖고 또 반가워서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김서 의원님 좀 서운하실까봐. 아니 괜찮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이 끝나고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네. 많은 변화가 없었죠. 전혀 없었죠. 예. 네, 어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하면서 예. 빵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공감합니다. 네. 아 역시 빵점이다. 예. 네. 어떡합니까? 이거 빵점 그러니까요. 맞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저희가 건강해져야 이제 여당을 비판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텐데 저희가 아무리 비판해도 너나 잘해 이러시니까 예. 너무 속상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 해야 합니다 우선. 예. 스스로 개혁하는 거 그거 먼저 해야 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은 네. 국민의힘에 몸 담고 네. 1년을 지켜보니까 대선을 네. 치러보니까 국민의힘은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대구 경북 중심의 정당이다라는 거를 실감하십니까? 이거 뭐 어려우시면 실감합니다. 예, 실감합니까? 네, 예. 일단 뭐 원내대표 선거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그 관련된 소속 당원들도 또 숫자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영역이 굉장히 좀 크고 목소리도 좀 큰 편이고 예.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 돼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또 여당에 맞서서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의 개혁은 방향은 그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되자라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워낙 숫자가 작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또 민주당 개혁신당은 아직 저 원내 의석이 좀 적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면 예전에는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절대적인 어떤 리더십을 갖춘 대표가 있을 때도 항상 소장파라고 하는 세력이 늘 존재했어요. 당의 개혁, 정치 네. 개혁을 외쳤던.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네. 그런 소장파가 존재하나 민주당도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차례로 한번 김소 의원님 한번. 그러니까 그 저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제 뭐 예전에 남원정처럼 네. 소장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젊은 세력들 중심으로 작년에 잠깐 반짝했는데 그 목소리가 일단 다 묻혔고요. 당내에서 이 목소리를 내기가 조금 힘든 건 사실이어서 예. 이걸 어떻게 이러한 도전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지금 고심에 좀 빠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난 7년 문재인 정부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뭐 일극체제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민주당이 좀 그 이전의 정당과는 좀 달라져서 그런 건지. 다른 목소리의 핵심 기초는 개혁 과제라고 생각해요. 개혁 의제이고 당 운영과 관련돼서 개혁성도 있고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개혁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워낙 그 윤석열 정권의 폭압이 너무 컸고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예. 실제로 정치인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고통이 좀 작을 줄 이렇게 아시는데 많은 수의 인원들이 검찰 조사, 감사원 조사를 다 받고 고통의 시간들이 커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모든 개혁적인 과제에 대한 목소리가 지난 정부로 향했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초선 의원들 중에 재선 의원들 중에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에서는 오히려 그 목소리가 국정운영의 개혁 과제로 돌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봅니다. 정책적 예, 과제를 놓고서 오히려 개혁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문제도 있고 언론 개혁의 문제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외화되고 또 그것들이 크게 국민들의 울림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현 김소희 의원님의 지금 말씀 또 많은 청취자 시청자분들께서 또 오래 기억하실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대를 막론하고 네, 상당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과제고 네. 젊은 초선 정치인들이 또 당연히 지향해야 할 맞습니다. 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앞으로 1시간쯤 전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점심 식사를 개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5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한다. 모레 점심이라고 한다면은 취임 30일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리고 비교섭단체 국민의힘만 빠진 지난번에 했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천하람 원내대표 당대표 대행이 참석하겠죠 개혁신당은. 네, 그럴 거라고. 이재용 의원은 어떠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이 야당과의 소통, 대화, 협치 이런 거를 강조하고 지난번에 시정연설을 하고 나서도 국민의힘 의석을 걸어 나가면서 악수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오찬을 국회에서도 하셨고 예.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파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행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형태의 문제냐 내용의 문제냐 하는 거는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밖에서 계속 그렇게 유화적인 그리고 통합을 하는 것 같은 행보를 보이고 계시지만 실제로 또 국회 내에서는 과연 그런 것들이 실체가 있도록 함께 협치가 되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는 괴리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것이 실제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야기 안 듣는 사람일수록 듣는 척은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내용이 있는 결과로서 이제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야당 대표 만난 게 지난해 총선 그 당시 여당이 참패하고 나서 딱 한 번 이재명 대표 만난 건 그렇죠. 아닙니까? 네. 2년이 넘었어요. 만 예. 2년이 넘어서 예. 제 기억에 700 며칠 만에 예. 처음으로 야당 대표하고 제 테이블에서 만났죠. 예.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뭐 대통령 행보는 굉장히 뭐 빠른 행보죠. 지금 한 달도 안 소통 돼서 행보. 예. 야당 대표들 만나는 게 벌써 한 번, 두 번, 벌써 세 번째 아닌가 싶어요. 제 확실히 기억에. 반사이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사이익. 네. 그 근데 안 의원도, 하시긴 예. 했죠. 우리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예. 네. 예. 확실히 이제 정치적으로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치적으로 잘하고 계신다. 네. 평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야당 의원님들 이제 말로는 예.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민주당이 워낙 폭주를 하고 계셔가지고 예. 그 같이 좀 결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 약간 짜고 치는 고수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좋다. 이렇게 협치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네. 노력하는 거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네. 그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니, 지난주 예. 그 저희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도 그냥 저희 합의 없이 일괄적으로 본회의 올려가지고 바로 해서 불가피하게 또 본회의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야당 의원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때도 좀 협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예. 있었거든요. 그 국민의힘의 뭐 법사위원장 뭐 주고 최소한 법사위원장을 좀 주셨으면 예. 예결위원장 어쨌든 최종 간문이잖아요. 예. 법안 통과의 최종 예. 간문이고 예산도 예결위원장도 최종 간문이니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그 정도 하나쯤은 양보를 해주시면 우리가 협치를 진짜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협치를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을 텐데 그런 바람은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민주당 관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시작하는데 법사위와 예결위가 이 이재명 정부 초반 1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임위원회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던 겁니까? 뭐 국회법상으로도 이미 협상이 끝났던 일이고요. 22대 원구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상반기, 네. 하반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2년씩. 네. 예.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법사위와 예결위를 저희가 양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건 저희가
주도력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었고 국민의힘과 협상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시간을 두고라도 했을 텐데 밀려있는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이 있는데 그리고 총리 인준 문제도 남아있고 또 이제 인사청문회도 남아있는데 저희가 무작정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안 한 것이지 야당을 협상의 대상으로 안 본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뭐 오찬 이렇게 하고 오면 그 다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좀 그다음 합니까? 의총 때 예. 좀 얘기를 좀 상세하게 했었고 좀 약간 한 가지가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털면 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철회의 요청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농담이라고 하시기에는 좀 저는 좀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털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라고 하는 그 인식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털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신하십니까? 네. 예. 근데 그 누구든 털면 나온다는 그런 인식은 일단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 그게 아무리 농담조라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네. 김민석 공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뭐 인사청문회 이 과정을 보다가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에서 이제 기자가 그 포인트를 좀 짚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발언에는 좀 실망했다. 네, 저는 예. 조금.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견 의원은 뭐 야당 대표 시절부터 쭉 이렇게 예. 보아오셨는데 화법 또 이번 다른 정당과 야당과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은 뭐 야당 대표 시절부터 이미 느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시절부터 뵀거든요. 그러니까 뭐 뵌 걸로 지금 30년이 넘는데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인권 변호사 인권 변호사시면 정치하기 예. 전이죠. 그 당시에는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드물 때인데 그거를 이제 변호사 개업하고 아주 어린 나이에 성남에서 노동자들 학생들 보호하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 발전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계속 변화 발전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야당 대표들 초청하고 밥 먹고 그리고 30일 만에 기자간담회를 잡고 하는 것들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본인이 대선도 3번째 출마를 해서 당선되셨고 정치도 20여 년간 해왔고 시민사회 경력서부터 시작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거치면서 본인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자신감이 몸에 완전히 붙었다. 저희들 표현은 약간 저는 또 이제 30년 정치했는데 물이 오른 정치인이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아요. 네. 물이 완전히 올라서 어떤 현안이든 어떤 상대를 만나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만나고 언론도 접촉하고 국민들에게도 얼마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도 자신 있게 진행을 하고 어떤 과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붙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타운홀 미팅 그 구성 형태 너무 좋고요. 네, 네. 너무 자주 만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다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그 백악관 출입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이렇게 인사가 남성 편중이냐 저는 그런 질문하는 기자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그때 예.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정말 괜찮은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라든지 뭐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약간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타운홀 미팅이니까. 예. 네. 그럼 우리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기자들의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 비서관들, 뭐 비서관들, 행정관들 취재하는 어떤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네, 예. 네. 그건 무엇보다도 질문에 맞아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지금 아마 그 어떤 기자들보다 지금 긴장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30일 동안 워낙 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하다가 이제 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중단했는데 그 뭐 사실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 뭐 아침 출근길에 질문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자신 있게 하다가 결국 사고 나고 본인 스스로 접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저는 기자간담회도 아마 곧 이제 실시될 30일 기자간담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는지. 네. 전 자신 있게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실 것이다. 예, 저도 이재명 대통령 뭐 야당 대표 시절 대선 후보 그렇죠. 시절에 한 두어 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어떤 질문에도 뭐 거리낌이 없어요. 예, 어떤 그건 본인이 자신이 있다, 네, 또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재용 의원도 정치인 되고 나서 기자들 질문을 이제 받게 됐잖아요. 네. 그때 좀 당황한 적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당황하는 거는 스튜디오보다는 예. 이렇게 사석에서 기자분들 만나실 어. 때 이렇게 훅 들어온다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있으실 때가 제일 예. 당황스럽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질문이 훅 들어와도 내가 이분에게 했던 말과 저분에게 했던 말이 다르지 않으려면 그렇죠. 예. 그냥 정직하게 그때그때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예. 또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또 장관 임명되실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질문이건 이제 언론의 친화적인 이런 정부로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진실성과 투명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보통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이 사람한테 내 친구 이 사람한테 한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한 얘기가 다르면은 네.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았다. 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릴라 게시판에 우리 이기현 의원이 한번 처음 나오셨는데 네. 그 맨 위에 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 성함하고 내용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유진영, 박보경, 김진우, 박은희, 이준욱 선생님이 주셨네요. 네. 덥지만 구름이 멋진 날이네요. 오늘도 뉴스 직격해 주세요. 각 당 의견 잘 전달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여성분들 사이에 멋진 남자 두 분이네요. 좋습니다. 세 분 한 자리에 이렇게 협치네요. 세 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우여정 코너 또 기다리셨던 분들이 또 새 의원님이 나오시니까는 또 협치를 역시 많은 분들이 협치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현주님 커피 쿠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으면서 택배 배송하겠습니다. 예, 커피 쿠폰이 잘 배달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은 약속을 지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문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두 자리 빼고는 거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관으로 임명이 안 됐죠. 인사청문회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위원들에게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다. 헌법을 잘 읽어보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임명된 권력은 아무리 높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인 국회의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저희가 좀 길지만 그 논리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랄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 주권이 실현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어떤 면에서 보면은 헌법학 개론 시간에 헌법 교수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현 의원님 이 얘기 평소에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정치 기본이죠. 저희가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 권한으로 임명된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하지는 못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선출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공직자들, 임명된 공직자들 대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했고 특히 그것이 야당이나 여당의 처지가 바뀔 때마다 태도들이 좀 바뀌고 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거명하시고 이런 얘기를 임기 초반에 해주시는 것들 특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데 네. 의원님도 다 생각하시겠지만 김영현이 경호실장을 하다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고 국회 와서 첫 연설을 하고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인사하고 민주당 의원 쪽에 인사를 안 하고 나갈 때 국회의장께서 불렀어요. 불러서 장관님 뒤에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도 인사를 해 주셔야죠 라고 했을 때 김영현 장관이 그 당시 맨 뒷좌석을 지나가다가 돌아서서 굉장히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국무위원이 된 사람이 선출직 권력자들을 저렇게 하대하듯이 그리고 아주 적대시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국무위원의 자세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임명된 권력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했고 그 사람이 바로 계엄의 주역이 됐습니다. 예. 계엄에.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대통령께서 주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또 떠오르는 게 김영현 전 장관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 네. 선포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헛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헛된 것만 보이죠.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김민석 의원이 안 한다는 얘기죠.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뭐 질문하시죠. 질문하세요. 네. 뭐 이런 식의 태도들 오늘 그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부연 설명을 한 게 국회에 나갔을 때 상임위원회 나갔을 때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을 그 어떤 태도나 또 답변 그러니까 태도나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존중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맞아요. 김서희 의원 생각은 맞습니다. 어떠세요? 김영원 전 장관님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국회 들어오고 초선 비례다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대하는 태도가 재선 중진 의원들 말고 사뭇 다르죠. 아. 예, 그래서 그 눈치 게임 하느라고 저도 좀 힘들긴 했습니다. 예, 어쨌든 또 조선 의원의 비애군요. 예, 비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여당 되고 또 야당 되니까 또 거기서 나오는 차이가 확 커서 그간에 이제 이 눈치 싸움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그걸 또 스스로 깨닫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임명되신 후보자분들이 워낙 국회의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얘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어느 정부보다 44%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살짝 이 삼권 분립이 우려될 지경 걱정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정치인들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꼭 의원 내각제나 뭐 내각 책임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상당 부분 점점점 이렇게 그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난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예.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장관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선진 정치인 미국은 공직을 사실은 아예 그렇죠. 겸직하지 아예 전면 금지를 하고 예, 있어서 예.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살짝 이 들기도 또 합니다. 헌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제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좀 혼합한 요소가 있다라는 걸 저는 헌법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그래서 납니다. 실제로 예. 의원회관에서는 이제 예.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한테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후보 장관 후보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아. 그게 그리고 이제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분들은 되게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통과되는 약간 그런 여태까지 낭만 관례들이 좀 경우가 있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지금 야당 의원으로서의 굉장히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정우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 발언은 어떻게 또 평가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데 아까 이기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뭐 그 국방부 장관의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대통령부터도 사실은 선출된 권력인데다가 그 외의 분들을 본인이 이제 곁에 두고 있는
이미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대부분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발언은 누구를 정확하게 향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은 짚어볼 예.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 과연 이것이 존중의 문제만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일까 아니면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물론 선출된 이 직을 가진 분들이 국민의 민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국회 내에서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국정감사라든가 전체 질의 같은 거를 해보면 실제로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장관직에 계신 분들을 너무 하대한다던가 예. 불필요하게 추궁하는 것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도 선출된 권력 못지않게 또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직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국회와 이 행정부의 문화가 서로를 좀 존중해야 되지 않나 좀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출된 권력은 그러면 임명된 권력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예로 든 경우가 일단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국회의원이 있고 또 광역단체장들이 있고 또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이런 분들이 네, 그렇죠. 선출된 권력 아니겠습니까? 또 선출된 권력은 그 누구보다도 임명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행정일을 맡아 하고 있는 사람들, 장관, 국무위원들 또 이런 분들의 그 역량, 전문성은 또 존중하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직접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 그러나 가끔은 이기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속상할 때도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모두의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뭐 솔직한 말씀이시니까요. 저희가 지역구 네. 의원이 알다 보니까 네. 저런 경험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제가 아침에 선거운동할 때 보면 약 한 10,000명 정도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철역에서 오, 선거 때요. 아침에 3시간씩 서 있고 하니까요. 새벽서부터 이제 보면 번잡한 역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욕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사만 드리는데도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다고 하는데 침 뱉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다는 얘기지. 예. 뭐 국민들에 대한 무한 충성에 대한 공직자의 태도는 반환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또 그 과거의 대통령들이 또 범했던 어떤 실수라고 할까요?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인 난데 대통령인데 나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인데 왜 야당은 사사건건 내 발목을 잡지? 이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데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들이 그러나 또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서 바로 잡혀지고 또 야당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가서 별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또 야당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해외 순방 갔다 오면은 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런 국내 현안들 얘기 많이 하게 되고 뭐 과거 DJ와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국정 현안들 그 자리에서 또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대통령을 혼자 속상해하고 야당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 야당은 대통령이 독재한다 그러고 독주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가 어떻게 좀 잘못 자꾸 관행처럼 돼가는 이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좀 고쳐보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여긴 또 야당의 태도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말이죠. 이게 정치 양극화가 꼭 예.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글로벌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유독 그 지점이 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극자와 극우로 대변되는 이 지지 그룹 때문에 이게 더 심화된 거 아닌가 싶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정치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저는 살짝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예. 역지사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야당의 정치인으로서 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이제 중앙무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중앙무대에서 주요한 정치인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검찰의 탄압도 받았고 정치 시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또 본인이 야당의 주요한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초대도 받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만나자는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죠. 예.
그랬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야당과 소통하고 자주 볼 겁니다. 뭐 벌써 30일 내에 야당 대표 모든 분을 다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단한 변화고 발전입니다. 예.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또 새로운 국민의힘 대표가 잘 지내야죠. 예, 네. 또 만나서 네. 또 이야기할 예. 우리 당이 그 전에 좀 개혁을 대표는 제대로 누가 했으면 됩니까? 좋겠는데. 오늘 뭐 그 뉴스 보니까 뭐 다 뭐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여러분이 막 다들 예, 나경원. 뉴스에 나오시더라고요. 예.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그냥 여론조사 상으로는 나오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누가 됩니까? 거의 뭐 알 수 없는 영역의 문제죠. 제입니까? P입니까? 거기에 진정 네. 제가 지금 당대표 명심이-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개혁신당 대표는 누가 됩니까? 뭐 차차 지켜보시면 아시게 예. 되실 겁니다. L? 뭐 저희 당 L이 많아서 저도 L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으셨고요. 이쯤에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어제는 조용히 그 이런저런 또 생각 인사청문회 자료를 준비했는데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개혁 이 부분이 주된 주제가 됐었는데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의 검찰 개혁 구상 들어보시죠.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주었던 우리 검찰 체계에 좀 변화를 바라고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사법 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또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그 품성대로 이견 의원 뭐 잘 아시겠습니다. 네. 상당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걸 또 강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뭐 정청래 의원처럼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추석 연휴 이전에 검찰개혁 마무리한다. 검찰청이 없어지는 거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단 박찬대 말이죠. 정원대 대표가 그 얘기하셨죠. 정청래 네, 정청래 예, 의원. 그렇죠. 예. 검찰청 관련된 표현은 검찰 해체 표현을 쓰셨는데 해는 부적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의역하면 이 검사 제도는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검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자체를 없애는 내용이 아니다. 검찰의 지금의 막대한 권한을 기소와 수사의 두 권한을 기소청 그러니까 기소청과 공소청이죠. 표현을 하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것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 국민들의 피해 이런 것도 최소화시켜가면서 이것을 안착시켜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 수사는 검사 따로 있고 기소를 하는 검사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 구상이? 네, 그렇게 봐요. 뭐 명칭은 뭐 검사가 될지 수사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게 지금 검찰 개혁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기소와 수사를 정확하게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 예. 과정에서 많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한 조직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수사도 독점하고 기소권 핵심이 기소를 안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불기소도 네. 그 결정 안에 들어가는 불기소를 거니까. 본인들이 검사들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고 해도 사법부가 재판에 회부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는 막대한 권한이었던 그리고 것이거든요. 별다른 혐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 기소당한 사람은 재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지난한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예.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훈련된 검사에게 기소를 당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몇 년에 걸려서 무죄가 될지언정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진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데 정확합니다. 그 표현은. 또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그 했었는데. 얘기를 했는데 예. 그의 검찰이 그렇게 했죠. 예. 자, 이재용 의원님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개혁신당
또 이재용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개혁신당도 실제로 이번 대선에 있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전담할 만한 역량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의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공수처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을 이제 기소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의 역할이 과연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다른 부분과 중첩되거나 혹은 충돌하는 부분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반성을 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수사와 기소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용이하게 법률 서비스를 누리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 과정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하거나 혹은 역량 없는 곳에서 그 권한을 가져가거나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공감대가 있는 것이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뭐 법관의 수라던가 이런 굉장히 급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법 전반에 대한 검찰 개혁뿐만이 아니라 사법 체계. 전반,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급진적으로 내다 보니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야에서 공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위기도 하시고요. 그 외에 뭐 행안부 장관 후보자님이라던가 뭐 민정수석 자리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근거를 가지고 좀 신중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조율이 가능한 합리적인 분들이실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개혁 방향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말씀 들었는데 유튜브 아이디 솔망 홍기철님. 이재용 의원님 파이팅 오렌지 뿜뿜. 개혁신당 색깔. 예, 뭐 개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예. 문자 2959님. 이기원 의원님 고향 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예, 와, 지역구에서 고향 또 시민 인기가 들어주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예. 그리고 변영우님. 야, 국힘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김소희 의원님 제 나오셨네요. 일기에 써야 되겠습니다. 예. 영원님 감사합니다. 자, 김소희 의원님은 검찰 개혁 네. 정성호 후보자 이야기도 들어보셨는데. 그 뭐 정성호 후보자나 뭐 민정수석 진짜 최측근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진짜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그 숙제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정치 검찰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일단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 자신이 뭐 모든 재판을 다 미루셨긴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순수하게 좀 보기가 좀 저는 좀 힘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방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의구심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권력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정도로는 안 됐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예. 실제로 검찰을 무서워하는 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무서워합니다. 저처럼 경찰서도 안 가본 사람은 검찰은 근처도 안 가봤기 때문에 검찰에 가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 개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당부드립니다. 예, 모든 국민들이 그런 눈높이에 가 있는데 그 국민들의 착한 심성을 이용한 게 검찰입니다. 기소권을 남용했고 수사를 무작위로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검사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검찰의 잘못이었고 그것을 3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썼던 윤석열 정권이 결국 망했고 검사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심판 직전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의 삶에 꼭 진짜 강력 범죄라든지 그거를 하는데 피해를 좀 안 주는 방향으로 그런 범죄자들을 잡는 데는 이제 뭐 구멍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좀 개혁을 해주시면 저희는 괜찮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틀에서 분명하게 개혁 작업들을 진행하겠다. 그래 기소청과 공소청을 수사청으로 나누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얘기십니다. 정성호 후보자가 강조한 게 어제 저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검찰개혁 그리고 동시에 야당과의 협의
예. 나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대통령의 뜻은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야당과도 협의해서 네. 검찰 개혁은 결국 국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법을 그렇죠. 통해서 마무리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행정부에서 뭐 맞습니다. 한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 잘 살펴보도록 이미 검찰 하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있죠. 네. 국회에서 또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여당이 이미 검찰 개혁에 대한 입법을 다 만들어 놨고요. 이제 그것을 의결해서 통과시키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행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 또 야당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면 오늘 나오신 야당 의원님들 또 서운하실 것 같아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뭐 항의 집회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네. 어떤 이야기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대통령실 앞에까지 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협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대하여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난 허니문 기간에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모 못된다고 하더니 집권 여당의 저급한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집권 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정상화 협치 복원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모 못 된다. 이건 속담 얘기한 건데요. 아무리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나 바탕이 나쁜 것은 아무리 소중히 다루고 가꿔도 좋아질 수 없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 속담을 인용을 해서 민주당의 또 독재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예, 20며칠 된 독재로. 예. 자, 국민의힘이 뭐 김민석 국무총리 네. 지명자 지명 철회를 또 요구했는데 뭐 그대로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철회요? 예. 아, 이 어쨌든 국민들이 그 지지를 그 철회한다는 지지한다는 여론이 생각보다 낮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60%가 가까이 되는데도 예.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증인도 없는 청문회 처음 했고요. 뭐 자료 제출도 20%, 26% 정도였고 해명하신다고 했는데 해명이 명쾌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보훈 인사라 하더라도 조금 이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네, 철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현장에 오늘 현장에 예, 갔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내고 예, 싶었습니다. 예. 이 기준에 맞추면 다른 인사청문회 장관 후보자의 기준도 다 같이 낮아져가지고 예. 뭐 그 외교부 장관 조현 후보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조금 같이 낮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30년 지켜봤는데 준비된 총리입니다. 가장 준비 잘 돼 있고요. 도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의혹일 뿐이고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어요. 자, 황교안 전 총리나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그 당시에 총리 인사청문회하고 지지도가 30%대였습니다. 그런데 다 총리 됐거든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총리로 적정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그 여론조사 보면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들께서 인정해주고 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안정적인 답변 태도 그리고 각 사안마다 준비된 태도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이분에게는 총리 맡겨도 되겠다. 다만 총리 지명이 빨라져야 이재명 정부가 힘있게 민생도 살려내고 또 국민들이 바랬던 국정 안정화를 빨리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늦어지는 것이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빨리 이것을 좀 총리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한이 넘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7월 3일 날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강행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레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이 되기도 하고 네. 기자회견도 있고 야 5당과의 오찬도 있고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네, 본인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그 이준석 전 대선 후보 네.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마지막 토론 때 했던 말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네. 그 이후에 그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 또 20대 30대 여성을 어쨌든 우군이 아닌 적으로 돌린 듯한 선거 전략에 대해서 뭐 이준석 후보와 토론을 좀 해봤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당내에서는 아예 가장 먼저 토론회를 열어서 예. 이제 대선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저희가 개선할 점도 찾고 또 짚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부분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충분히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러 결에 국민들께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의 결이 하나가 있다면 그다음에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나 또 여러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신생 정당인 부분도 있었고 또 후보 혼자 또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모로 또 보시기에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 당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하는 모습 보여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이윤정, 김한비, 박희정님 오늘 주영진의 뉴스 직격 분위기 좋은 뉴스 콘서트 같아요. 언성 높이지 않는 대화 나누는 모습 보기 좋네요. 시사 프로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습니다. 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